안녕하십니까. 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차기 대선의 지금 초반전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삐걱거리면서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대위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선한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거를 지금 느끼기 힘든 상황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성태 전 의원인데요. 왜 이런 사람이 선대위의 요직을 맡았을까? 이분이 사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게 윤석열의 생각인가? 이런 쪽으로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대위를 작용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반감을 들고 있는 합류하지 않은 김종인 또 이준석에서 이 갈등도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갈등이 전체적으로 한 걸음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상당히 복잡한 권력 투쟁의 양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이고 또 똑같은 국민의힘 이 구닥다리들이 김종인, 이준석을 몰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이용해서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한 명은 이 노련한 정치인 김종인이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하고 있고, 또 아마추어지만 정치물을 좀 먹은 이준석은 또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참 가관도 아닙니다. 조금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러면 윤석열의 생각이나 윤석열의 정치적 철학이 뭔가 이걸 지금 조금 봐야 하고 약간은 지금 보여지는데요.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그런대로 경선을 돌파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장제원도 그렇고 또 친구라는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사무총장까지 지금 임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당의 힘을 받아서 치르는 거는 경선까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폭넓게 중도를 포함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인물들로 전면에 포진을 시키고, 정말로 자기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사람들은 이선으로 다 물러나서 뒤에서 조정하고 움직여야 된다. 다만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요직에 몇 사람만 심어놓고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체제를 자연스럽게 띄우지 못한 것은 윤석열의 큰 실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저도 김종인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입장들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황교안 밀려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 인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인자에서 이 하나 빼뿌리면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재주가 다양하다. 그리고 자기한테 정권을 달라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 실속 다 챙기고 자기 아니면 안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윤석열 후보로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통합정치도 해야 되고, 또 김병준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병준 이야기도 좀 맞고, 또 김한길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장제원이나 권성동이나 일부에게는 내를 도와달라. 나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당신들 끝까지 데리고 간다. 이런 어떤 약속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수컷 기질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들이 자중했었어야 한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아내에 다소 자기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충분히 또 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일부는 협상하고 설득하고 타협을 해서 이거는 내가 김병준한테도 아이디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도 접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세워놓고 했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에게는 몰라도 김종인은 한 번 더 권성동도 대동하지 말고 1대1 담판을 한번 해야 된다. 물론 물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접촉도 하겠지만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건데 그러나 둘이서 비밀리에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병준, 김한길 이 사람들 좀 보면요. 김한길은 아이디어도 많고 또 선호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생사까지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들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이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병이 깊어서 자기 몸이나 추스르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뭔 큰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에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김병준 지금 선대위원장 이분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 총리 서리까지 임명되었다가 말았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마인드도 있고 뭐 그런 분인 거는 분명합니다. 유능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저는 한계가 있다. 그때도 뭐 울먹이고 뭐 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지도 않았지만 그 리더십이나 또 결단력, 추진력 뭐 이런 게 좀 그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체 이 의원들 이 복잡한 이 상황을 끌고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뉘앙스, 국민들이 판단할 때 김종인이 이랬구나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김병준이 이 말을 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다.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기에는 이분도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은 너가 두고 봐봐라 이 레이스 하다가 또 주춤거리고 이제 이래 되면 그때는 내가 너가 와서 무릎을 꿇어도 정말 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권 교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이 정치권에 있는 이 무리들이 거기서 거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내놓는 이 메시지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좀 신선하고 또 한 부분으로는 좀 파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읽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윤석열이 김종인의 이야기를 대체적으로는 따라가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용한다면 좀 나쁜 의미지만 활용을 해야 하고 끝나고 난 뒤에도 또 뭔가 5년간 집권을 해 가다가 대통령이 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원로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옆에 있는 지금 짠챙이, 뭐 짠챙이라는 말은 좀 걷어들이고 그런 참모들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늘의 어떤 부름을 받고 국민의 부름을 받고 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대선에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국민의힘 내부를 또 좀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자진 사퇴를 했지만 전 의원이 김성태 의원 뒤를 봐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 권성동 또 김성태 뭐 해서 장제원 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또 뒤에 세력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도 보면 원래 복잡한 이 집단들 아닙니까? 패거리들이 많이 나눠지가 있고요. 이 사람들도 다음 공천도 받아야 하고 정치 계속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갖고는 안 되고 윤석열하고 교감이 되는 의원이든 앞세워서 뒤에서를 대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인사가 되거든요. 그 뒤에서 에너지를 주는 이 그룹들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다 뭉개고 가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선 돌파할 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조직력도 좀 활용하고 그 당시에 당원들의 비율이 한 50%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 선거를 하면 국민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중해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걸맞는 선대위를 구성해 가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런 거는 밑으로 또 채널에서 얼마든지 보고서 이런 거 올라오고 자기가 받을 수 있다. 뭐 비선이라기보다는 후보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선대위 체제를 이미 임명도 했고 그대로 가려면은 더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내놔야 하는데 그 그림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또 내놔 옛날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청년 며칠 만나고 또 충청도에 가서 뭐 이게 사실상 내 고향이다 하고 이거 구태 정치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한번 봐보세요. 대장동 특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유야무야 돼 넘어가는 겁니다. 꼭 윤미향이 그러다가 시간 흐르고 국민들 망각에 기대듯이 이재명 요거 살살 이제 다 듣고 지금 청년 쪽에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날카로운 정책들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집권당은 그래서 한 10% 프리미엄을 들고 정치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관권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앞서가 가야 똘똘 뭉쳐갖고 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뭐 이해찬이나 양정철이나 요런 뭐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재명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뒷짐지겠지만 해볼만 하네 되겠네 또 될 수도 있겠네 이래 싶으면은 더 큰 수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뭐 안민석이나 뭐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 꽃잡한 아주 꼼수들 야비한 양아치 같은 수들도 또 나올 게 뻔하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지금 여러 가지 획기적인 걸 내놓을 수 있느냐,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건가, 이게 참 궁금한데요. 그런 대비를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 다음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들 단죄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악역을 해야 되거든요. 조선시대 태종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새 정치에 대한 변화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떤 경우가 되면은 최측근들까지도 지금 나중에 다 밟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세대 교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장 동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나는 역사에 이름 석자 윤석열 이름 석자만 남긴다 이 각오 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얕은 아마추어고 이번 여론조사 조선 TV조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 의심하는데 학습도 많이 해야 하고요. 정치 이 패거리들의 권력 다툼에 지금 휩싸여 있어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겠지요. 지금 뭐 이준석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의 묘수가 뭔지 정치력이 뭔지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다 양보하라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김종인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철학이 나와야 된다. 철학자 피이테가 말한 그 사람의 기질이나 태도를 보면은 철학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람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호탕하게 해서 큰 그림을 그릴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벌써부터 주변에 둘러싸이면은 대통령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정치 그래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아직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국민들이 중도층이랑 국민들이 약간 등을 돌리면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이 대표가 될 때도 그랬지만 민주당 의원하고도 어울리고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상당히 계력으로 보여지는데요. 처음에 당의 도움을 받을 때 윤석열이 이준석을 대했던 거하고는 좀 틀리고 자기는 팽당하고 또 김종인하고 또 뭐 어느 정도 교감도 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장제원 사무실에 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저는 무슨 의미인가 참 저도 판단이 잘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없는 너 사무실에 내가 가는 거나 너가 내를 팽시키고 하는 정치나 뭐 이런 식으로 참모들이 조언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이 지금 중심에 서가 있는 당대표가 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 이런 식으로 해가 되느냐. 그 전날 초선 의원들하고 술도 못 먹는 친구가 과음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술 기운에 내뱉은 이야기도 있고, 그걸 뭐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관철시키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준석, 김종인 이렇게 갈등이 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직접 전화 안 오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텐데요. 이거 큰 착각이다. 정치적인 엄청난, 이거는 누군가가 참모가 엄청난 실수를 이준석에게 조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 철회하고 자기가 윤석열 보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만나서 타협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또 이준석 이렇게 편대를 잘 해가지고 선대위를 꾸리면 될 것 같다 했고, 김한길이나 김병준이 사이드 뭐 위원회 이런 거 하나 맡아서 조언할 수 있는 거를 익스큐즈 받아서 윤석열이 하면 되고, 그 외에도 조직들 이것저것 만들어질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선거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갖고 지금 안 된다 하고 싸우는 거는 씨름할 때 삿바 싸움, 그게 삿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의 승패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들을 끼워 넣어서 다음을 지금 도모하겠다. 이런 뭐 정치적인 계산이거든요. 지금 내려가서 한번 봐보세요. 정의와 만나고 반윤석열 내지는 비윤석열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또 호남 가고 뭐 등등 하는데, 이 얕은 정치를 갖고 하는 거를 보고 또 접근 정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병폐인데, 윤석열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그리고 있어야 된다. 단계별로. 그래서 악역 담당하고 양해도 구하고 또 그 중에도 또 쓸 수 있는 사람 쓰고요. 저는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조금 달리 합니다. 이분이 윤석열을 처음 알아보고 가까이에 가게 됐고 상황실장을 맡았지요. 근데 장제원의 또 특기나 장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단순해 보이고 하지만은 그 단순해 보이는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민한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사고가 날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가슴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머리 쓰는 정치인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치를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요 사이에서 그야말로 고민 끝에 뭔가가 나와서 선대위도 잘 해결되고 또 정권 교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지지도를 여당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를 수시로 곳곳에 작업을 해서 내놓을 걸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제법 큰 언론사, 큰 이런 데를 끼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언론사나 방송국 이런 데서 그냥 먹고 삽니까? 전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광고든 무슨 이벤트든 행사든 이렇게 해서 돈벌이 하는데, 뭐 여론조사 한 번, 두 번 뭐 마음 편들어주고 그 표본 그거 뭐 잘 뭐 이래저래 섞어서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국민은 생활 속에 지금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면서 그냥 그 당시 대충 뭐 돌아가는 것만 갖고 선거할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땐 20, 30% 정도 되는데요. 선거 안 할 사람들도 또 뭐 20, 30% 될 거고, 그러면은 이런 사이에서 확실한 자기 그거를 갖고 가려면은 윤석열의 카드, 윤석열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대한 정책들, 거대한 자기 철학들이 곳곳에 나와야 하는데, 조금 서툰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도 여론조사, TV조선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 뭐 처가나 뭐 와이프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 시점도 제가 볼 때 지금 손준성이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요 볼 때는 또 기각될 거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1달러, 고발 사주는 1달러 될 거고, 또 지금 도이치뱅크 문제로 와이프가 출두되느냐 안 되느냐, 뭐 서면 조사를 하느냐,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뭐 지금 머리 굴리고 있겠지만 검찰이나 뭐 등에서, 그러나 지금 이재명 관계되는 조사, 대장동 관계가 이런 식으로 물밑에 그냥 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 조사하면요 다 드러날 거고,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도 다 덮은 거 보면은 아마 윤석열 부분도 그냥 정돈이 되고, 그 시점이 아마 윤석열 부인, 후보자 부인이 움직이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재명 윤석열의 구도로 선거가 될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경중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도 이재명 건을 더 세게 못 밀어붙이는 것은 참 안타깝고, 윤석열은 여기에 맞는 대응들, 또 정치권 전체를 이제 알 만큼 좀 알았으니까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변화, 또 시대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을 빨리 지어라.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